다음은 이제 그 필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필터는 일명 평활회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자를 표현해서 이제 여팍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필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필터라는 명칭은 어떤 주파수적 관점에서 필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는 이제 필터라는 명칭도 많이 쓰이지만 평활회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역할인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필터 회로를 두고 왼쪽에 있는 정유기 출력이죠. 정유기 출력과 오른쪽에 있는 평활회로 출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평활회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정유기를 통과한 신호죠. 그 중에서는 이제 반파입니다. 자, 반파인데, 반파라 할지라도, 전파입니다. 전파라 할지라도 아직 교류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포함되어져 있다. 즉, 다시 제가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유 출력된 파형입니다. 정유 출력된 파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회로는 이렇게 일정한 직류 파형이에요. 직류 파형. 직류라는 개념은 시간 축상에서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유 출력된 파형을 보면 플러스면 플러스, 그러니까 극성은 하나만 존재하지만, 전부 다 플러스만 존재하지만 그 크기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필터라는 이 평활회로를 둠으로써 교류 성분은 좀 제거를 하고, 교류 성분은 제거 또는 억압이라고 할까요? 억압시키고, 직류 성분은 보강. 그러니까 교류 성분이 억압된 만큼 그 직류 성분을 보강해 주는 그런 회로가 바로 평활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하와 직렬로, 부하입니다. 부하와 직렬로 인덕터를 삽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부하와 병렬로 C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덕터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콘덴서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인덕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압기 쪽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이 인덕터는 자기 유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 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자예요. 그래서 이 인덕터는 흔히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를 이용해서 평활회로를 한번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즉 인덕터를 삽입하는 방법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에 대한 안정성적인 측면 또는 다른 회로와의 어떤 그 결합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C를 삽입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콘덴서와 부하와 병렬로 연결된 콘덴서 입력형 평활회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콘덴서의 일단은 이 평활회로의 성능 또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콘덴서의 역할 또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지금 보여지는 이미 자료만으로는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판서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콘덴서라는 심볼은 콘덴서 C입니다. 단위는 보통 이제 페럿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콘덴서 역할은 한마디로 보면 전하입니다. 전하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역할이다. 충전하고 방전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자그마한 배터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부터 A번 그림부터 한번 보시자면 일단 여기서 T0에서부터 피크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신호 전압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때 다이오드, 물론 이때 이 다이오드의 의미는 하나의 다이오드 소자 개념이 아니라 정류기입니다. 정류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류기를 통과한 전류가 바로 이제 캐패시터를 충전하고 있는 것이죠.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 충전하고 있는 상태라 하면 충전되는 그 과정에서 이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지는 이 전압입니다. 이 전압, VC 전압도 같이 입력에 맞춰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피크를 지나서 이제 점점점 정류기 출력이 낮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이 캐패시터는 방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충전됐던 전하를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전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부하 쪽에 직류 전압을 공급을 해줍니다. 직류 전압을. 그러니까 지금 처음 양의 반주기 때는 부하단에 이와 같은 충전 전압이 나타나겠지만 방전이 일어나면 이 캐패시터에서 충전됐던 전압을 이제 방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VC와 같은 전압이 유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점선을 보시면 정류기 출력이죠. 정류기 출력인데 실제 정류기 출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캐패시터에 나오는 직류 전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점선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상 교류 성분이죠. 이 캐패시터가 방전을 하면서 교류 성분을 제거시키고 직류 성분을 보강시켜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전압이 올라오는 시점에 되면 다시 충전 상태로 도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원래 정류기만으로는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지만 평활회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직류 성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직류 전압입니다. 직류 전압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VDC죠. VDC. 근데 이 값은 이러한 변화되는 신호 중에서 그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값은 t분의 1의 인티그랄 여기서부터 t까지 VDT 형태인데 뭐 제가 이것을 풀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적분의 개념은 이해하실 거예요. 적분의 개념은 바로 면적이죠. 면적이다. 그러니까 면적이 평활회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이 적분 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직류 성분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활회로를 두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직류 성분은 보강을 해주고 반대로 교류 성분은 억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C 입력형 필터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필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필터의 경우에 직류 성분이 더 많이 보강되고 교류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 뒤에 정전압 회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캐패시터 필터를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현상의 제한을 따릅니다. 자, 그거는 실제 제가 시연을 할 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맨 위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어떤 평활회로의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평활회로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크기가 요동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남는 형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은 그 요동폭이, 그러니까 높낮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 높낮이의 변화죠. 높낮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아래쪽, 그러니까 B번에 있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죠.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보다 더 필터 효과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아까 적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적분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적분을 했을 때 그 크기가 크게 나오는 것이 A번 그림에 비해서 B번 그림이 훨씬 더 큰 거죠. 다음 밑에 아래쪽에 있는 또 그 두 개의 그림을 살펴보면, 이 그림은 필터의 어떤 그 기울기죠. 기울기가 둘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제가 그림을 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이 그래프와 이건 반파입니다. 반파고 이건 전파입니다. 전파인데 이걸 연장을 해보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아요. 같다. 자, 이때 같은 기울기를 갖는 평활회로라 할지라도 이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더 높은 것일수록 적분값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식을 좀 말씀을 해버리면 리플률입니다. 퍼센트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퍼센트 리플은 주파수, 그다음 저항, 그다음 C 값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리플을 줄이는 것이 평활회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파수를 변화시키거나 저항값을 변화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쉽게 변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파워 서플라이에서의 평활회로는 이 C값을 크게 함으로써 리플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설명적으로 설명드리기에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실제 저와 같이 실제 워크헤드를 활용하면서 C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리플이 변화되는지를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터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평활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활회로의 역할은 정류회로를 통과한 신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 중 하나만 생존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 그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 교류 성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이제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평활회로는 콘덴서의 충전 또는 방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 리플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활회로는 역시 다 콘덴서를 이 회로에 이제 삽입을 함으로써 평활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필요로 하는 부품은 이제 콘덴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콘덴서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 콘덴서를 살펴할 때 이 부하 저항과 보통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후에 여러분이 필터라는 그런 개념을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 필터에도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평활회로 특히나 리플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이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는 통상적으로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 줌으로써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부품은 C고요.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는 역시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부품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이 생성이 됐고요. 회전을 시켜서 부하와 병렬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지를 한번 걸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까지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부하단에 나타나는 출력을 보는 거지만 실제 R1과 C1은 지금 현재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또는 C1에 걸리는 전압은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 정류 회로의 결과물을 기억하시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평활회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변압기 쪽은 변압기 쪽에 있는 프로브 마카는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콘덴서 값만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1 마이크로페라드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 C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리플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리플이 더 줄어드는지 이것을 한번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 다른 정류 회로까지 구성된 회로에 콘덴서 하나만 더 삽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삽입해 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나오는데요. 차이점을 느끼시는가요? 차이점은 지금 원래 이 부분 아래쪽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원래 정류기만을 통과했을 때는 이것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대칭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로 쥐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살짝 꺾여 있는 것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죠.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콘덴서가 이렇게 꺾이는, 그러니까 정류회로의 이 기울기를 약간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콘덴서 값이 1 마이크로 있는 상태에서는 큰 변화를 우리가 관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콘덴서의 값을 한번 변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10 마이크로 페럿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죠. 10 마이크로 페럿으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아까와는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어야만 되는데, 하나의 봉우리가 좌우 대칭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씩 비대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대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콘덴서의 역할을 확연하게 이거다라고 이제 확연하게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이 콘덴서 값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25 마이크로 정도로 옮겨 볼까요?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확인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파형이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 0V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11.2V에서 시작하고 있죠. 자, 이 축을 한번 좀 변화를 시켜 볼 텐데요. 축을 한번 변화를 시켜 볼 텐데, Y축이죠? Y축을 0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V부터 14V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조금 관측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내려왔었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콘덴서 값을 증가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리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 이것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의 크기.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리플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기가 12V고요. 여기가 10V니까 대략 이 부분은 대략 11.5V 정도인 것 같아요. 11.5V. 11.5V 정도 5V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략 이 점은 13.5V 정도 13.5V 정도로 우리가 이제 관측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리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사이이기 때문에 2V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의 상태로 한번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좀 전의 상태. 여기가 10마이크로였었죠? 10마이크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였는데요.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본 것 같네요. 자, 근데 일단 리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대략 여기가 이 점의 전압을 내가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14V, 여기가 13.5V니까 대략 13.6V 정도 나오네요. 여기가. 이 부분이 13.6V. 그리고 여기는 대략 9.5V네요. 9.5V. 저는 아까 저 그림에서 여기가 0V인 줄 알았는데, 그림이 확 달라졌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9.5V다라고 가정을 해도 리플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까지의 그 차이죠. 이게 리플 전압이기 때문에 10마이크로일 때 리플 전압은 대략 4V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25마이크로페라일 때는 2V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이를 변환을 시켜도 그 값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 상태입니다. 이 10마이크로페라일 때죠. 10마이크로페라일 때 프리의 변환을 시켜보니까, 직류 성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류 성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 직류 성분이 지금 대략 얼마까지 올라와 있나요? 대략 12V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다시 25마이크로로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아까 2V 정도였었죠. 자, 이 상태에서 프리의 변화를 해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약 14, 좀 더 올라와 있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죠. 직류 성분의 크기는 변함이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교류 성분입니다. 교류 성분이, 아까 10마이크로파이럿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회로는 리플이 줄수록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걸 한 100마이크로 정도로 100마이크로페럿으로 정도로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그 결과는 우리가 리플이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림 별반 차이는 없지만 실제 전압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12.9V입니다. 다음 여기는 13.45V 정도? 45V 정도. 그러면 여기가 채 1V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1V가 채 1V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콘덴서 값이 크면 클수록 리플은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콘덴서라는 그런 뜻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콘덴서란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용량 개념이에요. 용량 개념. 그래서 이 용량,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전하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이즈가 크면 부피가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1000 마이크로페럿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000 마이크로페럿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실제 1000 마이크로로 하시면 이제 교류 성분은 다 제거가 되고 직류 성분만 남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초기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워낙에 용량이 크다 보니까 처음 몇 주기 동안에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정상적인 출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간격을 살펴보면 이제 거의 뭐 0.5V도 안 되는 0.1V도 안 되는 그런 리플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콘덴서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커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구성하는데 콘덴서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보다 직류에 가까운 성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부피가 커진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1000 마이크로페럿까지 옮겨 넣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량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대략 100 정도로 조정을 해볼게요. 100 정도로. 물론 여기서 뭐 1000 마이크로, 2000 마이크로 이렇게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용량이 커진다는 그런 문제점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회로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실제 입력과 비교를 해보면 직류 성분에 가까운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변압기 2차측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변압기 2차측 전압과 실제 평활 회로까지 걸쳐서 나오는 파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변압기 2차측 전압입니다. 변압기 2차측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파형이 콘덴서에 나타나는 콘덴서 또는 부하단에 나타나는 부하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DC 파워 서플라이의 설계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 조건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출력 전압을 5V로 설정하라 라고 얘기했죠. 5V로 설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직류라 할지라도 5V를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이오드 또는 변압기의 권선비를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조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직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콘덴서 용량을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회로를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직류 성분을 만들어냈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출력 결과물이 정확히 5V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변압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점, 그다음에 콘덴서의 용량값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게 아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평활회로 다음에 이제 정전압 회로를 이제 추가로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직류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전압을 출력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뒤에 나오는 이 정전압 회로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체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평활 회로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